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와, 포인트가요 2600포인트 넘었어요. 회원님들, 이 2600포인트가 넘은 부분에서 그 제일 고점이 몇 포인트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몇 포인트인지 아세요? 2607포인트. 요 포인트입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18년도 1월 29일입니다. 29일 날 2607포인트, 이게 고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2019년도 주가가 내렸고 2020년도 올라오는 찰나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면서 2020년도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해줘서 지금 2602포인트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놈의 기관들은 언제 매수할까요? 그냥 냅둬요. 걔네들 안 살 수 없을걸요? 그죠? 안 살 수 없을걸요? 그쪽이 사기 시작하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력에 배가가 나오지 않을까? 급한 쪽에 사게 되면 결국은 높게 사는 쪽이 흥분한 쪽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데 기관이 안 사는 게 지금 희한해요.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데 기관을 언제 살까요? 이게 궁금한 점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대신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607포인트를 넘어선다 라고 한다면 전 고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전 고점을 넘어설 때에 조건이 있다. 그리고 요건이 있다. 혹시 이게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탐생에 들어왔으면은 이거 기억날 텐데, 만약에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 고점을 넘어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주가에 대한 지수를 보면, 그죠? 실적이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도 보면, 요게 이제 전 고점이거든요. 좀 더 크게 할까요? 요게 이전 고점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요 부분이 나올 때, 요 부분이 나올 때, 주가가 꽤 많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게 이제 2008년도에 미국 금리위기 있고 막 그럴 때, 요 고점을 넘을 때에도 실적이 바탕이 돼서 움직였어요. 그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을 뛰어넘을 때, 요때가 이제 2017년도 18년도 들어갈 때, 그죠? 요때에도 이전보다 실적적 부분,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해서 움직인 거예요. 항상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지. 이게 있었죠. 그쵸? 자, 이제 현재로 들어올게요. 현재는 요거죠. 자, 보이죠? 그죠? 요게 2607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18년 1월 29일 맞죠? 그죠? 근데 아직 못 넘었어요. 못 넘었고, 이전의 고점을 여기서 뛰어 올라오고 그러면 이전보다 뭐가 높아야 돼요? 실적이 높은 게 확인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월달, 10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때 얘기했어요. 이걸 다 정리해 놨거든요, 저도. 그러면 2607포인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반복적인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 뛰어넘을 거예요. 그쵸? 지금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삼성전자가 이전 실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쵸. 늘어나고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전만큼 뭐 이렇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타 회사,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눌렸어 있던 부분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들어와 있는 실적이 3분기의 실적이 괜찮죠, 그죠?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상. 그쵸? 근데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작용한 거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작용을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그쵸? 백신하고 플러스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작용을 하면 4분기의 실적은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한 건데요. 매수하는 부분이 진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저는 이게 빅헤드라고 생각 들진 않아요.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이렇게 그리면서 머리가 더 큰 거, 요거를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지금은 이 머리에 대한 크기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야 더 갈 부분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죠? 아직 버블이라는 시그널이 나왔나요? 시그널? 안 나왔죠, 그죠? 그쵸?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상승시키고 2600포인트를 만든 거는 대형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핵심 대형주가 만들어낸 거죠. 여타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렇다면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움직인다 이 부분을 빼놓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최소한 키맞추기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키맞추기 상승이 나타난 거잖아. 그쵸? 아닌가요? 그러면은 언택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카카오를 끄집어낼게요. 카카오는 올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고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게 저점이니까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의 수익률이 몇 %냐면 여기 보이시죠? 229%예요. 229%. 상승 오케이. 그리고 현재의 이 저점에서 지금 가격 대역에 움직인 게 요거죠. 그래서 187% 상승한 거. 맞죠, 그죠? 계산을 하면 오케이. 요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로 해드릴까요? 네이버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네이버도 한번 볼까? 045420. 네이버.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요게 이제 까만색이 여기서부터 2020년이니까. 요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제일 저점에서 올라온 요 부분이 157%. 157% 상승. 그쵸, 상승. 저점에서 지금 요까지 좀 내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정 내렸잖아요. 내려갖고 움직인 게 여기에 108% 상승.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로 넘어갈게요.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요게 2020년 들어와서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려왔고요. 코로나에 의해서 제일 세게 움직인 지금 요거 제일 세게 움직인 그 부분의 수익률이 60%. 현재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현재가 그 밑이죠. 그게 59.57%. 이제 확인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60% 올라왔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이 60% 올라온 거고. 자,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요게 제일 저점이에요. 요게 이제 2020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 내리기도 하고 올라오게 돼서 여기까지 딱 올라와서 그 수익률이 여기 보이시죠? 61.09%.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가 여기까지 딱 움직인 게 51.98%. 자, 근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60% 정도의 수익률로 올라왔는데 주가는 2600포인트예요. 2600포인트. 그죠?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금 157% 올라왔고 100% 올라왔고. 네, 네이버 이게. 카카오는 지금 그 229%까지 올라왔고 현재는 187%. 그러면 키 맞추기라고 그랬잖아요. 키 맞추기.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0% 이상이 더 올라와야 돼. 지금 올라온 것보다 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요. 키 맞추기. 맞나요? 그죠? 만약에 이제 키 맞추기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주가는 2600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3000포인트도 넘어가야 되네. 그죠? 3000포인트 근방에 있어야 돼.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그 정도 더 올라오고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오고 다른 것만 걔네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회원님들 지금 증권사의 레포트가 몇 포인트까지 나오던가요? 지금 33,000포인트 내년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레포트 나온 제시 부분을 나는 본 적이 있다. 1번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시장 어떻게 추적하려고 시장 어떻게 추적하려고 본 적 없어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원님들 삼성전자하고 카카오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죠. 그죠? SK하이닉스하고 카카오 네이버하고는 비교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하고 카카오 네이버 이쪽은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신 거고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가총액 상위. 이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라 지금 400조가 넘었어요. 300조에서 이제 400조 넘었고요. 요거 보이시나요? SK하이닉스 72조.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 53조. 네이버 46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빼고 SK하이닉스서부터 생각을 하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온 거. 그리고 시가총액 72조. 삼성바이오로직스 53조. 그리고 LG화학이 52조. 그리고 카카오 여기 32조. 그죠? 물론 이제 더 올라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치면 더 위로 올라옵니다. 그죠? 합병할 거니까 40조. 그러면은 요 2등을 차지하는 쪽에 그 업종이 업황과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은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게 한국전력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저게 포스코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반도체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를 빼고 얘기한다면 그 SK하이닉스가 잡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유지되고 그대로 움직인다라고 친다면 앞으로 50%에서 60%가 더 올라와야지 키 맞추기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실적적 부분이나 실적이 이전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때가 맞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에서 이전의 고점, 그죠? 이전의 고점인 2607포인트를 뛰어넘고 움직이는 상황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키 맞추기에 대한 부분이고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가 60% 안 올라온 이 부분이 정상이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나 이 외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부분은 빠져야 되는 쪽으로 가야죠. 그게 버블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의해서 버블로 만들어져서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버블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빅헤드는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게 버블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2600포인트를 넘고 3000포인트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제는 지수에 대한 부분을 봤으니까 다시 그 현실로 돌아올게요.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자, 오늘 2600포인트 올라온 상황이고 49포인트. 아까 2605포인트까지 갔었어요. 2607포인트는 못 넘었죠. 그죠? 못 넘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올라온 상황에서 계속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지루하셨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쪽 움직인 거고, 그 다음에 조선주도를 좀 움직였고,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 움직였잖아요. 그죠? 여기 삼성 SDI가 지금 11,000원 올라왔고, LG화학이 24,000원 올라오고, 결국은 그 핵심주 위주로 해서 올라온 그런 상황이니까 이 주식이 없으면은 재미없는 거지. 뭐 저희야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돼 있어요. 저희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잘 열심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LG전자, 삼성 SDI, 뭐 물산이나 삼성 전기까지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큰 문제는 되진 않는데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일시적으로 소외됐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저희가 제시한 게 그거예요. 시장이 여기 2600포인트가 넘었는데, 2600포인트가 넘었는데, 이 2600포인트를 보고 종목을 보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 이거를 잘 해야 돼. 2600포인트에 대한 시장을 먼저 보고, 종목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죠? 시장 전체로 먼저 보고 종목을 보는 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그렇지만은요, 지금부터 종목을 먼저 보고 2600포인트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도 반도체의 종목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2600이 가든 2700이 가든 2800이 가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이 시장 보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파트너 방식, 이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신 대표가 주탐생마다 얘기를 했어요. 이 주탐생에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은 1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지금 시장 2600포인트 많이 올라와갖고 나 이거 큰일 났어, 어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음에 또 못합니다. 지금은요, 삼성전자만 간 거야. SK하이닉스만 간 거야. 그냥 조선주가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야. 철강주가 이렇게 해서 움직여준 거야. 그죠? 현재의 핫한 거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이 핫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쪽 분야에서 움직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목은 또 종목 나름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 지금 4% 올라왔고요. 지금 SK하이닉스 지금 만만하잖아요. 그죠? SK하이닉스 지금 3% 올라왔어요. 보시죠. 이거 3%뿐이 안 올라왔는데 주가는 2602포인트야. 02포인트야, 주가는. 미치는 거지, 이제. 미치는 거지. 얘가 뭐 15% 올라왔다, 아니면 30% 올라왔다라고 해서 2602포인트라면 뭐 이해는 되는데 3%뿐이 안 올라왔는데 2602포인트. 그러면 이게 뭐 15% 올라오면은 벌써 2750은 가겠네. 그지? 2750포인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볼 게 없는 거죠. 이게 볼 게 없는 거야. 그냥 종목에 한해서 그냥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못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못 올라왔잖아. 그쵸? 못 올라온 거 보여줬잖아, 지금 여기서. SK하이닉스는 여기까지 50% 정도 올라왔고, 지금 카카오는 지금 187% 올라왔고, 네이버는 지금 100% 올라왔잖아요. 108%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더 올라올 수는 있는데 이제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그냥 종목인 거야. 삼성전자도 그냥 종목인 거라고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진짜로. 그렇게 접근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얘기로만 재밌었죠. 파트너 방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얘기로만 재밌었죠. 그죠? 아니에요. 저는 계속적으로. 저는 시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이 수익을 챙겨내는 데 유리합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종목으로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낸 거예요. 11시 20분. 저희는요, 삼육물산 오늘 매도를 해갖고 16.28% 수익 확정했거든요. 현재 시장은 접근 방식을 전환해야 돼.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16%까지 올라오려면 얘가 3% 올라왔으니까 3, 4, 3, 5, 15. 5일. 현재의 주가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5일 연속 올라와야 삼육물산의 16.28%의 수익과 동등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5일 연속 올라오면은요, 다른 건 안 와? 다 올라오지. 그죠? 결국은 2700, 2800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로 답을 낼 수 있어요? 네, 회원님들? 이걸로 답을 낼 수 있어요? 안 되지, 그죠? 그러면 결국은 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키 맞추기다. 키 맞추기다 라고 한다면 지수에 대한 키 맞추기에 의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또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키 맞추기식으로 내리는 쪽은 아니잖아요. 낮춰서 키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회원님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회원님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은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답이 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얘기한 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다.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을 사야 되고 저 종목을 사야 되고, 이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아니야, 삼성전자가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 종목을 올라오고 저 종목을 올라올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고, 종목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제가 그 이전서부터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횡보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K커브가 만들어질 겁니다. K커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갈 거고 아닌 종목은 내려올 수도 있어요. K자는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K자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스타트고 움직이는 여건에서 같이 올라오다가 내리고 같이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오고, 이거는 지수만 올라가면 골치 아파지는 거고, 지수만 올라가면 골치 아파지는 거고, 여기에서 양분화될 수도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기억나시나요? K커브 기억 안 나요? 더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정확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어딨어. 제가 여기서는 J커브 얘기했잖아요. J커브. 이것도 기억 안 나네.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공매도 금지하면 J커브를 그린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K커브.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시장의 종목들은 K커브 그리죠. 그죠? 시장의 종목들은 K커브 그리잖아요. 지금 이쪽만 가는 것 같고 이쪽 안 가는 것 같고 막.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향후의 시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간 거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거지, 그죠? 5G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5G를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오히려 조정받은 게 나은 거야. 네이버가 더 갈 것 같아. 지금 조정받는 거야 라고 하면 네이버를 사야지. 그죠? 카카오에 대한 부분이 지금 100몇 프로가 올랐다고, 100% 이상이 올라왔다라고 치고, 그래도 언택트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카카오에 대한 성장성이 더 있어. 그럼 걔를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지 지수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바텀업 방식이잖아. 바텀업. 이거를 생각을 하고 종목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 거야.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 종목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확연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냥 삼육물산 매도해서 16% 수익 확정했어요. 이게 끝이야.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제가 저는 우리 많이 팔았어요. 금요일날 5강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11월 20일날 유니캐스트 11.37% 팔았어요. MH 에탄올 15% 수익 내서 팔았습니다. 어버반도체 11.88% 수익 내서 팔았어요. CJ 레안통운은 3.99%, 요거는 그냥 제가 현금 마련해 놓으려고 팝니다. 이렇게 팔았어요. 동방 15% 수익 확정했습니다. 요거 확정했거든요. 그 전에 수요일 날은 뭘 팔았냐면요, 원격 진료주, 원격 진료주, 이거 다 팔았고,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용어 팔았고, 고전에는 보면은 있을 거예요. 시장의 색깔이 바뀝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시장 색깔 바뀌었잖아요, 지금. 시장 색깔이. 이거 11월 18일 날 얘기한 거고,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에서 SMCNC 이거 팔았습니다. 보실래요? SMCNC 여기. 짜릿한 손맛, 여기. 팔은 거.
짜릿한 선도 한번 느껴보자. SNCNC가 2,000원 목표가 도달해서 14.29% 수익 확정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수익 확정한 것은 다 10%, 15%, 지금 오늘 수익 확정한 것까지 따지면은, 요게 이제 그 16% 수익을 확정했으니까, 16% 수익 확정額따지면은,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에 의해서 주가가 50포인트, 지금 49포인트가 올라온 부분이 그렇게 크게만 느껴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냥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뭐 했나?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시장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보험주도 샀는데요. 왜 뜬금없이 우리 회원님 다 아시죠? 어떤 보험주는 어떤 보험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보험주도 샀는데 보험주 한번 볼까요? 보험주. 와, 올라왔어요 여기. 삼성생명도 올라왔고. 여기서 제일 많이 올라온 거 샀겠지. 뭐예요? 하나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저 롯데손해보험 샀습니다. 네. 자, 봐보세요. 이사국 라인이고. 이거 올라왔잖아. 몇 프로 올라왔어요? 4.71% 올라왔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저희는 삼육물산을 팔았고요. 롯데손해보험을 샀거든요. 현재가 볼게요. 삼육물산 한번 더 볼까? 안 팔았으면 말짱 도루묵 되지, 그지? 그게 트레이딩이잖아. 15% 올라왔죠, 그죠? 우리 11,000원에 팔았습니다. 11,000원에. 삼육물산.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보자. 싸게 샀을 거 아니야. 몇 프로 올라왔어요? 4.7%. 자, 4.7% 올라왔는데요. 여기 SK 하이닉스 볼게요. 3.3% 올라왔잖아. 결국은 또 종목이었죠. 결국은 종목이잖아. 종목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화려하게 만들더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중심이 잡는 부분에서 하고 쳐다만 보고 앉아 있으면은 지루한 겁니다. 왜? 코스피 시장은 올라와서 계속 횡보했잖아. 지루한 거라고. 아무것도 그냥 삼성전자 많이 올라오네. 부럽다. 이거 생각뿐이 안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보험주 매수했어요. 그러네. 보험주가 왜 좋은지 아세요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왜냐하면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지. 그리고 보험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 평생 국구를 먹을 것처럼 계속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표가가 있고 목표에 대한 부분에서 도달하거나 그 근처에 오면 팔아야겠죠, 그죠? 그 수익을 챙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레이딩 얘기를 하고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저게 올라와서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서 매매를 하고 매매하는 부분에서 수익을 챙겨내고 쟁취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스프레드도 봤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그 금통위의 금리 결정되는 것도 아시겠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요, 주가 50포인트, 49포인트 올라왔다고 하고 있으면 지루해. 무지하게 지루한 거요. 지금이 얼마나 고기 반인데, 물반고기가. 파는 거대로 수익 챙기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거를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코스닥 아침에 2포인트 시작을 해서요, 마이너스도 약간 있었고 5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3포인트에 끝났어요. 어차피 올라왔지. 약간 좀 눌리기도 했어요. 막판에 조금 더 올라준 거. 그죠? 움직이는 부분에서. 지루하잖아. 얘가 올라와서 지루했나? 얘가 내려와서 지루했나? 아니죠. 그냥 있잖아.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부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과 주가의 전체적인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이 코스닥 종목 내에 무슨 종목, 코스피 종목 내에 무슨 종목, 이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들어가 있었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이제 제가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코스피 지수 설명을 드리면서, 바텀업 방식이 탑다운 방식으로 볼 때가 있고 바텀업 방식이 중요한 거고요.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지금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를 그 전에 얘기했잖아.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계속 쳐다보면 뭐 살 건데, 지금 2600포인트인데
2607포인트 뛰어넘었다 이거야. 그래. 그럼 그 다음엔 또 뭐 할 건데? 그럼 삼성전자 살게요?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잘 팔은, 저는 동학 형님들이 더 잘한 거야. 나는 산 외국인보다 판 개인 투자자가 더 잘한 거라고.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잖아. 그게 아니면 다른 거 사면 되는 거지.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종목이 이쪽으로 코스닥으로 못 쳤네. 사실상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거잖아, 투자자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일 주가가 빠진다 치더라도 똑같아. 마찬가지라고. 그거는. 그 안에서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자, 아까 여기에서 회원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관들은 왜 안 삽니까? 기관들이 사면 얘네들이, 아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지네가 안 살 거야? 그러면 기관은 팔고 이제 주식 안 해? 기관 팔고 주식 안 해? 그 외국인들이 지금 1조 정도 샀는데요. 지금 9,800억 1조 샀는데 내일도 더 사봐. 삼성전자 사고. 그래서 주가는 지금 2,600포인트가 아니라 2,650 갔어. 그래, 그 다음날 또 샀어, 외국인이. 그래서 2,700포인트 갔어. 그 계속 팔기만 하나? 더 올라오면 어떻게 할게, 더 올라오면. 그러면은 그 여건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매수자에 대한 불안이야. 그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안이라고. 그쵸? 내가 저거 살려고 그러는데 계속 올라가.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팔아주고 다시 살려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잖아. 그게 매수자의 심리 불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슈팅이 생기는 거야. 그게 버블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버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신 대표의 유튜브에서 제가 진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신 대표 유튜브 잠깐만요.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게 다 있어요. 분석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식 투자의 완급 조절도 보시고 버블에 관련돼 있는 부분, 요게 이제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증시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버블에 대한 방식, 버블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버블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그래야 주식이 올라온 거니까. 네. 그렇죠? 버블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니라는 것 같아. 아직까지 버블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주가 더 가야 되겠지, 그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나오고 치료제 연말에 이제 나온다라고, 필수 인원서부터 접종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더 올라올 거 아니야. 오히려 1월 효과, 내년도 1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 이게 크지 않을까? 그럼 1월 효과나 아니면은 연말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뭐 12월 같은 경우에는 배당 투자, 배당도 봐야 되지, 그죠? 배당도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배당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연결이 된다면 주가가 지금 2,600포인트가 아니라 2,500포인트로 다시 내려온다 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고 이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잖아요. 종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이지. 시장으로 보면은 못 사고 못만 들어가고. 그래서 전에 제가 이게 최소한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움직이는 부분에서 K커브가 그려질 겁니다. K커브. 이거 누가 양분화 시켜요? 누가 양분화 시켜요? 그거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양분화 될 거고, 이 부분에서 기관이 들어오면서 가속화 시키면 버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다이나믹이지 못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지금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물방구 기반이거든. 내일 올라갈 게 다루 있고 내일 또 움직일 게 또 달라. 그거에 대한 제시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힘든 거겠지. 주식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보고 투자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라는 거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해봐야 SK하이닉스 3% 올라온 건데 뭘. 그렇잖아요. 그죠? 해봐야 카카오나 네이버보다도 덜 올라온 건데 그걸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럼 걔를 사나? 다른 종목은? 네.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이끌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과중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중되는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코로나.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완전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한국의 방역 단계도 2단계, 수도권 2단계로 내일부터, 화요일서부터 격상되잖아. 그렇죠? 그럼 아직 여기에 있는 상황이잖아. 다만 IT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적은 업종이잖아. 그러면 콘택트보다는 언택트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받고 아니면 영향력이 적은 종목들이 조정받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 주가 지금 2600포인트니까 거기에 맞춰서 키 맞추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이 올라오겠지. 그죠? 그게 훨씬 더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다 저 종목이다라고 무료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조각을 해내 가야 흔들림 없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라고 신 대표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 파트너 방식, 이걸로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봐보시면 현재 시장 잘 추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로 탑다운 방식으로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2600포인트에 뭘 사, 2700포인트에 뭘 사냐고. 이게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짜릿하죠, 시장이 명확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일 매매할 종목은 종목에서 찾을 수 있잖아. 이제 이 종목이 갈 것 같고 저 종목이 갈 것 같고 어차피 주가 여기에서 빠진다 치더라도 바닥에 대한 부분이나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 대한 조정이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여건도 있는데 뭐 주가가 갑자기 뭐 박살이 나고 반토막이 나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 그렇지?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는 그러니까 수급 세력이 있는 종목 한에서는요, 훨씬 더 강하게 밀어올릴 수 있는, 강하게 밀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즐비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라고요. 저는 그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거 여태까지 조정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네이버라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거 여태까지 조정받았잖아. 카카오도 지금 조정받고 오히려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종목이 이렇게 보험주래도 상관없어요. 은행주래도 상관없는 거야, 이게. 네? 지금 KB금융주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움직였다고. 봐보세요. 들어간 거 사면 되잖아. 들어간 거. 아직 안 갔어, 얘네들은. 얼마나 편해. 아니면 그냥 내일 팔면은 한 5% 수익률 냈네. 이거 팔면 되는 거지. 그래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수익률이 높은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종목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봐봐. 이게 뭐 지금 10만 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이거 봐봐. 이게 지금 33만 원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33만 원, 34만 원?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냥 지화자하고 올라갈 걸? 근데요, 누군가가 만들어내면 다른 종목은 안 가나? 만들어낸 종목 이외에는 안 가나? 만약에 셀트리온이 만들어내면 셀트리온도 올라오고 다른 것들 다 올라와. 추천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SK 바이오팜에서 만들면은 SK 바이오팜도 올라오고 셀트리온도 올라올 거라고. 그거 뭐 개발을 했다고 개발 안 할 거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 부작용을 더 줄여서 나오면 되는 거지. 자, 모더나가 개발을 하고 파이자가 개발을 한다고 한국에서 개발 안 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 간대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쵸? 셀트리온도 여기 바닥이고요. 여기까지 움직인 거. 그게 145%. 아니 117% 움직인 거. 117%. 여기서부터 여기가 145%. 그쵸? 네, 시각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회원님들, 시각을 확대시켜야 현재의 시장을 추격할 수 있어요. 나중에 주가 올라왔다고 무서워서 못 산다? 나중에 주가 올라왔다고 무서워서 못 사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신 대표 생각을 꼭 하시면 됩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었다. 주가가 다 내려도 올라오는 종목이 있듯이 주가가 높은 것 같아도 더 올라오는 종목이 만들어지는 게 주식시장이잖아. 좀 더 진취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시장을 보고 생각을 해야 회원님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명쾌한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합니다. 편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